주요 내용하고 네. 협회 운영상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박상진 앵커님께서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평론가님께서 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계가 좀 술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 5일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제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결승에서 승리를 하면서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나서 인터뷰가 이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폭탄 발언이 쏟아졌어요. 저도 이 인터뷰를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뭐가 속보로 뭐 국가대표팀 은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막이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놀래서 다시 그 인터뷰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는데 너무 대표팀이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실망을 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 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국들에서는 자막으로 뭐 은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했던 이야기는 내가 선수를 관두고 은퇴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다시 또 정정 아닌 정정의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이후에 귀국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귀국할 당시에는 오히려 얘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귀국했을 때 기자회견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모습이 드러나질 않았는데 이것도 협회 측에서 못 나가게 했다라고 안세영 선수는 이야기를 했고 귀국할 당시에서도 약간 좀 어색하게 다른 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해가지고 뭔가 더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세간의 시선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협회 측에서도 10페이지짜리 반박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이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던 거를 요목조목 좀 반박을 했는데 지금 협회 측의 얘기 같은 경우는 진단, 뭐 날짜, 내용들 자세하게 밝혀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무릎 인대가 손상이 돼서 2주에서 4주 뒤에 회복이 됐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한 대회에서 안세영 선수가 상당히 좀 기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 이후에 오진 문제가 불거졌고 오진이 됐는데도 그리고 또 아픈데도 협회 측에서는 계속 안세영 선수에게 출전을 강요했다라는 게 안세영 선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협회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시에 검진은 협회가 연결한 곳이 아니고 안세영 선수가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출전을 강요한 게 아니라 안세영 선수가 나간다고 한 거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좀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안세영 선수가 원한다고 해서 전담 트레이너도 우리가 하라고 허용을 해줬고 이런 식으로 협회 측에서는 계속해서 반박 그리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여론도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선수이자 MBC 해설위원인 이 방수연 해설위원이 누가 등 떠밀어서 나갔냐 이러다 보면 열심히 하는 선수나 코치들의 노력까지도 다 짜봐서 욕을 먹고 있고 빛을 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종호 이 전 사격 금메달리스트 현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선수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이 체육계의 민낯이 드러났고 그리고 묵과하지 않을 거다라면서 강경하게 이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파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양쪽의 의견을 또 다 들어봐야 되겠고 너무 첨예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 아마 보시는 관점, 문제가 뭔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네.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지금 충돌의 핵심은 네.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어 왔던 이야기고 그래요? 과거에 이용대 선수가 스타덤에 올랐을 때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는 협회가 계약된 회사가 빅터였고 네. 이용대 선수가 원했던 회사는 요넥스였고 결국 이용대 선수가 국가대표 조기 은퇴하면서 요넥스와 개인 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됐었고 하지만 이것도 소송 직전까지 갈 정도로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있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2018년에는 소송까지 갑니다. 선수들이 소송을 내요. 고성현 선수가 소송을 내요. 이게 선수의 개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해서 소송을 냈고 법원도 세계적인 레벨에 올라온 선수가 개인적인 후원과 스폰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해줘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여전히 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 규정을 바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세영 선수가 아니라
다음에 누군가 또 스타 배드민턴의 스타가 나온다면 또 터질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문제는 배드민턴 협회는 두 가지 조항이 좀 독특한 규정을 갖고 있어요. 다른 협회와 달리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첫 번째는 국가대표 선수의 나이 제한을 걸어놓습니다. 즉 안세영 선수 같은 여자 선수는 만 27세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해야만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못 나가요. 27세면 거의 선수 전성기를 다 지나버리는 국가대표팀에 건데? 바쳐야 되죠. 와. 개인 자격 배드민턴 대회는 개인 자격으로 나갈 수 있는 대회입니다. 국제 대회 모두가 네네. 개인 자격으로 나갑니다. 해외 선수들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조항에 의해서 만 27세까지 여자 선수는 국가대표 팀 내에 있을 때만 국제 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풀어 달라는 거고 안세영 선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배드민턴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협회가 계약한 용품사의 용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용품을 다 협회가 계약한 용품사 걸 쓰고 다른 건 쓸 수 없게 해놔요. 다른 스포츠는 안 그래요? 다른 스포츠 축구 같은 경우에 대한축구협회에 손흥민 선수가 유니폼을 입으면 나이키 그 로고가 있는 유니폼을 입죠. 하지만 신발은 본인이 계약되어 있는 아디다스를 신죠. 근데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요넥스랑 계약에 대해서는 다 요넥스를 해야 되고요. 이용대 선수가 예전에 빅터 라켓보다는 자기는 요넥스 라켓이 더 익숙하다라고 했지만 그렇죠. 안 통하죠.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도 이제 신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예전 소송 때도 나왔지만은 스타 플레이어가 등장했을 때 이 네. 선수는 본인이 개인 후원과 개인 지원을 받고 싶어해요. 그렇겠죠. 외국 선수도 그렇게 뛰니까. 네네. 외국을 또 다니면서 봐왔으니까. 근데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흔들리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지금까지 후원받는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이 깨져버려요.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한축구협회 다음으로 많은 후원금을 받는 스폰서 계약을 하는 경기단체거든요. 배드민턴 근데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비유로 하면 이 문제의 핵심은 회사가 먼저냐, 개인 직원이 먼저냐. 회사가 있어야 개인이 있지 이거고 한쪽에서는 배드민턴 협회 측의 논리는 회사가 있어야 개인이 있지. 안세영 선수 쪽에는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회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회사의 열정페이 논란과 그리고 취업 금지 조항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회사가 더 중요하지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면 못 풀어줘라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법원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법원으로요? 제가 그 뉴스로 보기에는 분명히 국가 그 지원금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120억 나옵니다. 회사한테 스폰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게 우리 국가대표를 운영하고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인 시스템 아닌가. 우리 정 회장님이 이번에서 나서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한체육회장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전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을 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경제력이 약한 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도 되면 저는 이제 옛날에 이런 시스템은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